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자, 오늘은 제 블로그에 리즐리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 나이 24살. 그때가 이제 한 학기 남은 상황이고요. 한 학기만 다니면 이제 졸업을 해야 돼요. 저는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일단 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또 1년을 휴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다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아, 과연 내가 그러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 내가 지금 취업이 아니라 좀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실력이 오를 텐데, 저는 그때 사실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취업은 해야 돼. 하지만 공부는 더 하고 싶어. 그런데 돈은 없어. 어떻게 하지? 그때가 가장 그 고민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좀 선배를 찾아가서 묻거나 아니면 교수님에게 좀 조언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요, 이제 리즐리 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그냥 언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질문은 어떤 거냐면 저는 현재 학사를 수료하고 졸업 유예를 한 취업 준비생이에요. 이번에 고리라고 하면 취업인데요. 저는 1인 프리랜서거든요. 네, 이제 꿈이 1인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연봉 2,400만 원의 최저 시급으로 주는 대행사 인턴이라도 들어가서 뛰어볼까요? 아니면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키우면서 하나 둘씩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일단 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 당시에 저의 좀 상황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저는 그럴 때 어떤 결정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제가 한 10년, 20년, 20년까지는 아닙니다. 한 16년 후, 17년 후겠네요. 지금 와서는 도움이 되는지,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즉,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취업 준비를 계속해서, 네, 지금 이제 공부를 하냐, 아니면 준비 말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냐, 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한 달에 내가 벌어야 하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딱 그만큼만 버세요. 지금은 돈을 뭐 2천만 원을 벌고 3천만 원을 벌고 4천만 원을 벌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돈은요. 나중에도 여러분의 몸값이 오르면 한 번에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번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은 당장 내가 지금 한 달에 벌어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집값을 낼 수도 있고요. 용돈을 벌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학원비라든가 교육비를 낼 수도 있잖아요. 뭐 차량이 있으면 차량 유지비가 나갈 것이고요. 한 달에 내가 벌어야 되는 돈 딱 그만큼만 버시고, 네, 내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 달에 벌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네, 딱 그것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는 뭐 하냐면 일단 제가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경험을 또 할 수 있고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제가 4년 내내 벌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용돈도 제가 벌었고요. 저는 4년 내내 누가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저는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저는 해외에 나갔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남들이 가는 연수도 많이 가고, 다 가고 했어요. 그래도 돈이 벌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취업을 할 때입니다. 취업을 할 때는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정규직으로 취업 안 해도 되잖아요. 대기업을 취업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경제적인 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만 가지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카페 그 커피 바리스타 이런 거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학원비 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2주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최소 3개월을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좋아.
최소 3개월 일을 하고 2주 정도 교육을 해주면 나는 너무 좋네. 저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2주 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물론 교육 기간에는 이렇게 돈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당연하죠. 교육이니까. 그런데 교육 끝나고 당연히 이제 시급을 받겠죠. 그런데 그게 어딥니까? 나는 바리스타 학원에도 등록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일단은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교육비를 낼 필요가 없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한 달 전에, 한 학기 전에 저는 호주를 갔거든요. 네, 호주를 가서 이제 2년의 경험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졸업은 다 됐습니다. 이제 취업계를 냈기 때문에 저의 첫 직장은 잉글리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영어 쓰는 그 부서에 들어갔어요. 저는 외국인 관리직을 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입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대부분 학원을 가잖아요. 저는 학원을 안 가고요. 저는 영어를 쓰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급여도 받고 내가 영어도 쓸 수 있고 하루에 거의 제가 자는 시간 4시간을 빼고 다 영어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8시간 동안 영어로 떠들고요. 만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고요. 제가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 8시 하기 전에는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저는 전화 영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6시에 퇴근을 하면 영어 스터디를 참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일도 영어와 지금 연관이 된 거니까 나의 일상은 모두 다 그냥 영어 생활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그리고 회사는 3개월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영어 카페라는 거를 창업을 했고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했던 일이 영어 강사였어요. 영어 강사인데 일반 분이 아니고 취업 영어. 네, 그 뭐 항공사라든가 외국계 회사 그 취업하는 그 영어 면접, 취업을 위한 영어 면접 강의를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배움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비용이 조금 작아도 돼요. 왜냐? 어차피 내가 영어를 배우던 커피를 배우던 내가 교육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비 대신 급여가 작아. 네, 이렇게 해도 급여가 작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배움이 있는 거를 꼭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최선만이 기회예요. 보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요, 굳이 내가 그거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실제로 그 기회가 나에게 와요. 제가 그 2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카페에서 2주 동안의 교육을 받고 그 두산타워 그때 당시 두타에서 코너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그 테이크아웃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입주한 사람들이 커피를 이렇게 주문할 때 한 번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니까 나도 너무 긴장되고 막 실수하고 이래요. 그리고 저는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시스템을 만들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그냥 하나 팠어요. 명함을 하나 파서 그분들에게 이거는 제 여기 연락처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네, 왜냐면 그냥 종이에 쓰기 너무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 연락처를 그냥 하나를 판 거죠. 명함 같은 걸 판 거예요. 이건 제 이름이고요. 네, 일단 픽업하기 한 15분 전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15분 후에 오시면 돼요. 어떠세요? 제가 주문 다 받아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그 명함을 팠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부장님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그 업장의 뭐 매출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뭐 재고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장님이 계시는데 야, 이거 명함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커피가 식고 맛이 없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종이에 일일이 이거 연락처 적어주기 너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명함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냐고. 그럼 우리한테 말하지. 이거 여기 이런 거 없었어? 그러면서 너는 이름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혹시 몇 학년이야? 그래서 저는 몇 학년이라고. 너 우리 회사 들어올래? 이래서 저한테
회사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호주 갈 거예요." 이래서 저는 사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호주에 간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잉글리시 코디네이터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저는 보통 이제 그런 외국인들을 데리고 이제 기업 대표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대표들이 왜 만나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1:1 강사가 항상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대표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외국에서 어디 학교에서 어디에서 공부하셨어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 영문학과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영문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아 저는 호주에서 2년 동안 세일즈 했어요." "무슨 세일즈요?"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저희 딸 혹시 가르쳐 보실래요?" "네?" 이래서 제가 그전에 대학교 다닐 때 2 학년, 3 학년 때는 과외비 한 2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영어를 내가 스피킹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외비가 60만 원까지 올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과외 3 개를 맡으면 거의 일 주일에 2 번씩 그러면 180만 원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빠르게 회사를 퇴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만나는 대표나 이렇게 만나는 아는 분들이 제가 영어 하는 거 보고 제가 영어를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뭐 할 때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게 열심히 한다는 게 상대방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얘는 열정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구나. 얘한테 내 딸을 맡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좀 자기 딸한테 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말씀을 드려요. 죄송한데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외국인 그 원어민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보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교포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건 어떠세요? 아니래요. 저는 미셸 님이 좋대요. 그냥 미셸 님이 그냥 해달 하 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과외를 3 개를 기 그 얻은 다음에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이제 벌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와 같이 연결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반드시 기회를 줄 겁니다. 기회가 온다면요. 일단 다 잡으세요. "네 일단 해 볼게요." 한 달이어도 좋고 2 달이어도 좋으니까 저는 "일단 기회가 온다면 일단 해 볼게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뭐 "비용은 얼마예요?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약속을 뭐랄까 굉장히 좀 유연하게 잡아요. 일단 제가 한 번은 해 볼게요. 그런데 저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한 번 해 보고 제가 한번 알려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사람들을 만날 때 저한테 꼬치꼬치 묻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네.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이랑 뭘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뭔가 바뀔 수 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쪼끔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상대방 입장은 아닌 거거든요. 피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피해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누가 만약에 과외를 이렇게 저에게 영어 과외를 이렇게 맡겨 줬다면 일단 제가 한 번만 해 보면 어때요? 한 번만 일단 먼저 해 보고요. 그 학생이랑 저랑도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학생을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학생이 저를 싫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 번만 해 볼게요. 선생님 그럼 과외비는요? 일단 한 번 해 보고 결정할게요. 왜냐하면 해 보고 결정하면 저도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른 다음에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경험을 해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단 한 번이어도 괜찮아요. 한 번이어도 돈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한두 번 하고 그만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그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더 유리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좀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행복한지. 선택도 많이 해본 사람이 선택도 잘한다고 지금은 시행착오 겪어도 괜찮고요. 근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들이 많이 오면은 저는 꼭 그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쎄 제 질문 그
리즐리 님이 저에게 해주신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저는 돈도 선택해야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일에 올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적절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워드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네, 워드 한번 펴보시고 취준생의 일기 있죠? 네, 취준생의 일기를 지금 블로그 운영하시네요. 취준생의 일기를 오늘의 생각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어제와 달리 오늘을 산다면 네, 미래는 더 달라지거든요. 어제와 내가 1%만 다르게 살아도 오늘은 1%가 더 성장을 한 거고요. 내일은 2%가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에다가 나의 지금 이런 힘든 경험, 그리고 내가 도전하는 거, 성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그 기록 자체가 나의 방향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기록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 쫙 잡생각들이 빠지면서 내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도 이런 게 궁금해 하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취준생 화이팅 하세요.